이번 학부모청에서 영상도 만들어봐요. 네? 그걸 제가요? 아니 그럼 방송 담당해야지 그걸 누가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 영상 편집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떡하지?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방송부 업무를 맡아서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동영상을 편집해서 또 사용할 일이 많아집니다. 영상 편집을 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쓰고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우선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프리미어가 있고 또 베가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워낙에 고가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는 컴퓨터의 사양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교에 들어와 있는 컴퓨터는 사무용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이 사양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가벼운 편집 프로그램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무료 프로그램이 있고 유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료 프로그램 중에서 학교에서 쓸만한 정도의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저는 밴믹스를 추천을 합니다. 자, 밴믹스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밴믹스 2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약간 다른데요. 컴퓨터 권장 사양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밴믹스 2를 이용해서 영상 편집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밴믹스 프로그램을 다운받기 위해서 뱁션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검색창에 그냥 밴믹스 다운로드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이 뱁션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밴믹스 2 무료 설치하기, 이거를 클릭을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밴믹스 프로그램은 로그인 기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누르셔서 회원가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추천하는 것은 밴믹스 2입니다. 이 밴믹스 2는 인텔 i7 8세대 이상, 램 8기가 이상의 컴퓨터에서 보다 쾌적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밴믹스 2 다운받기를 눌러서 다운을 받은 다음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밴믹스 2를 다운받아서 다운받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나오는 화면입니다. 자, 이 화면에서 이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로그인 할 수 있는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아이디와 회원가입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 로그인을 눌러서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시작하기 하면서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시작을 하겠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는 이제 16대 9 영상을 만들게 되어 있고요. 화질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화질은 FHD, 권장이라고 되어 있는 FHD를 선택을 합니다. 자, 다른 거는 크게 손댈 일이 없습니다. 다른 옵션들은 그대로 기본값으로 두시면은 화질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자, 간단합니다. 여기가 이제 타임라인이라고 해서 영상을 가져다 놓는 곳이고요. 여기는 편집된 영상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확인하는 곳입니다. 자, 그럼 영상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편집을 하기 위한 소스들이죠. 촬영된 영상이라든지 또 사용할 사진이나 이미지들을 하나의 폴더에 이렇게 넣어 놓는 게 좋습니다. 하나의 폴더에 넣어 놓고서 작업을 하시는 게 나중에 훨씬 더 편리하게 또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여기 영상 편집란에다가 촬영한 영상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놓게 되면은
영상이 삽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음량 조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집된 영상, 그러니까 촬영된 영상의 소리가 지나치게 작다면은 볼륨을 좀 올려도 좋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크다 싶을 때는 볼륨을 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은 이 음량 조절 버튼을 이용해서 볼륨을 조절을 할 때에는 120% 이상 올리는 것은 그다지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영상 편집의 시작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컷 편집이라고 해서 이 늘어놓은 영상, 이 타임라인에 들어가 있는 영상들을 잘라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재생 버튼을 눌러서 영상을 보셔도 되고요. 자, 스킵 버튼을 이용해서 눌러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 앞부분의 영상이 저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자르게 되는데 나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누기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을 하셔서 누르게 되면은, 자, 영상이 두 개로 쪼개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자, 두 개로 쪼개졌죠. 하나였던 영상이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앞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여기를 선택을 해서, 자, 선택을 해서 지우면 되겠죠. 자, 지우고 나서 이 앞에다가 타이틀을 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미지로 작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지로 작업을 할게요.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타이틀을 이 앞에다가 사진입니다. 넣어놓게 되면은 들어가게 되죠. 자, 이 사진은 기본 값은 5초 동안 재생이 되지만 이걸 늘리면은 더 길고요. 줄이면은 더 작아집니다. 타임라인을 옮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사진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제목이 되겠죠. 이제 제목 영상으로 영상을 재생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까만 화면이 나오고, 네. 자, 안녕하세요. 녹음된 영상이 나오겠죠. 녹화된 영상이 나오겠죠. 그럼 가운데 이 검정 부분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 검정 부분을 선택을 해서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딜리트 지우게 되면은 자동으로 가서 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환 효과라는 것은 여기를 장면에서 장면으로 넘어갈 때, 보세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장면으로 넘어갈 때 네. 갑자기 훅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전환 효과를 써 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장면을 넘길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 샘플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셔 가지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영상이 끊어진 부분에 갖다 대면 모양이 보이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전환 효과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전환 효과를 다시 눌러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부드럽게 넘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막을 넣는 방법입니다. 컷 편집을 먼저 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반드시 영상을 재생을 해 나가면서 컷 편집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컷 편집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누기를 클릭을 해도 되고요. 단축키로 키보드에 컷의 약자 C를 클릭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C를 누를 때마다 해당된 위치에서 영상들이 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이걸 컷 편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은 자르고 경우에 따라서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순서를 잘라낸 부분끼리 영상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요. 자, 이때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하는 방법은 이렇게 비워두는 게 좋습니다. 가운데를. 왜 그러느냐, 이걸 이렇게 갖다가 끌어서 붙여도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겹쳐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이 겹쳐지면은 편집하려고 했던 내가 의도했던 영상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빈 화면을 클릭해서 지워버리면,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우게 되면은 자동으로 그 부분 영상들이 정확하게 붙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전환 효과를 눌러서 컷 편집된 영상들이 어떻게 전환이 될 것인지를
넣고요. 자, 끝났으면은 반드시 눌러서 이걸 꺼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편집하고자 하는 영상 클립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상 클립의 선택된 상태에서 모든 작업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임라인에 재생바를 조절을 하면서 편집을 하고자 하는 원하는 위치로 가져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배경음악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영상 편집, 배경음악, 자막, 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편집 순서에 맞췄습니다. 영상 편집, 배경음악, 자막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 화면에 이미지를 띄우고 싶다 그러면은 영상 편집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왼쪽에 더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영상을 넣을 수 있는 트랙이 하나가 더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필요한 사진을 끌고 와서 이렇게 놓게 되면은 해당 위치에 사진이 삽입이 됩니다. 자, 재생바를 움직여서 보면 사진이 들어갔죠. 근데 사진이 꽉 찼어요. 그러면은 사진을 선택을 하고요. 화면 자유 변형 도구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사진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바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적당한 크기로 조절을 해서 영상에 입힐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영상이 재생되는 시간 동안에 이 사진을 얼마나 보여줄까, 짧게 보여주려면 이렇게 줄이면 되고요. 길게 보여주려면 이렇게 늘리면 됩니다. 그러면 재생이 되는 동안에 이미지가 들어갔다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기울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투명도를 조정을 해서 이렇게 흐릿하게 뒤에 배경이 보이도록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들을 영상 중간중간에 필요한 이미지들을 넣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할 일은 이제 배경음악을 넣는 건데, 배경음악을 누르니까 배경음악 타임라인이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가지고 있는 배경음악 중에 하나를 넣으셔도 되고요. 배경음악을 넣게 되면 여기에는 소리의 파장이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녹음을 할 수도 있어요. 직접 목소리를 입히는 더빙이라고 하죠. 목소리를 입히는 더빙 작업을 통해서 녹음을 할 수 있는데, 이 배경음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쓸 건지 아니면 녹음을 할 건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럼 녹음을 할 것 같으면은 녹음 버튼을 눌러서 영상이 진행이 되는 화면에 맞춰서 녹음을 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이렇게 배경음악까지 다 넣었고 또 영상 컷 편집도 다 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할 일은 자막을 입히는 겁니다. 자, 자막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막 타임라인이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자막 타임라인이 생성이 됐는데 자막은 여러 종류의 자막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자막들은 전부 개별 구매해야 되는 유료 자막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본 자막이라고 되어 있는 무료 자막만 가지고 이용을 하셔야만 됩니다. 근데 이 무료 자막만 가지고도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필요한 자막들을 골라서, 자, 저는 이걸 골라 보겠습니다. 넣기를 누르게 되면은 해당 재생바 앞에 자막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조절바를 움직여서 자막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더블 클릭을 해서 자막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 색도 여기서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타임라인을 가져가서 한번 보면은,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막이 들어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자막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자막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나오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자막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먼저 자막이 나올 때 나오는 소리, 여러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이건 기본으로 제공되는 여러가지 소리들을 쓸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막이 나타날 때 이 소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따로 소리 파일을 가지고 계시면 사용자 효과음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넣으셔도 돼요. 그런데 기본으로 제공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면은 요거는 효과인데요. 마찬가지로 유료로 구매해야 되는 것들은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건 돈을 내야지만 되는 거고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건 페이드인, 타자기 효과, 부드러운 타자기, 회전 이렇게 있는데 타자기 효과를 하나 넣어 볼게요. 타자기 효과를 넣게 되면은 자, 이렇게 클릭만 하면 타자기 효과가 들어간 거예요. 확인을 해보려면 재생을 눌러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막을 늘려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막을 입히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막까지 다 입혔다면은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저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일 저장이 있고 최종적으로 동영상으로 만드는 파일이 있는데요.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파일 저장은 영상 편집을 하다가 중간중간 수시로 해주는 걸 권장을 해요.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파일 이름을 적당히 넣어주고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저장된 파일은 밴믹스용 프로젝트 파일로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영상을 고쳐야 될 일이 생길 때 이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서 해당 부분만 수정을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영상을 만들고 만들었는데 자막을 소정합니다 라고 자막을 넣어버렸어요. 오타죠. 그 다음에 마침표가 굳이 필요 없는데 마침표가 들어갔습니다. 자, 학교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을 했죠. 그 다음에 동영상 파일로 저장을 해서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이제 교감 선생님이나 또는 담당 선생님하고 같이 점검을 하게 되겠죠. 자, 점검을 했는데 영상 편집을 하다가 가장 이제 당황스러운 경우인데요. 아, 여기 글자 하나 좀 고쳐봐. 그런데 만일 프로젝트 파일이 없다면 영상 편집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했던 작업을 또 하는 거라서 귀찮아요. 그런데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을 해놨으면은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서 해당 자막을 찾아가서 고쳐야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표도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지우고요. 자막을 좀 키워봐. 뭐 교장 선생님이 자막을 좀 키우라고 하셨으면은 이렇게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다시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을 한 다음에 동영상 파일 저장을 누르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이 밴믹스2 프로그램은 정말 초보자도 쉽게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조금만 만져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영상 편집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밴믹스에서 제공하는 영상 편집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그런 매뉴얼들을 활용을 해서 조금만 만져보시면은 쉽게 영상 편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